예. 예, 예. 오늘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세션에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적인 우리 자율주행과 연관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인 그 경영화 및 optimization 테크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실리콘 칩 관점에서 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앞으로 챌린지를 같이 좀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 관점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칩을 이제 월보이라는 첫 번째 그 AI 칩을 지난 한 9월에 그 칩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 칩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이 자체로서 완전한 카드부터 실리콘 칩부터 이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굉장히 어떤 완전한 형태의 어떤 제품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월보의 칩 개발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60명 정도의 지금 현재 R&D 엔지니어들이 뭐 초반에는 저희가 한 30명 정도 남짓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명 정도 R&D 엔지니어들이 같이 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이제 풀스택으로 그러니까 이 칩뿐만 아니라 이 칩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어느 정도 모든 풀스택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 칩 자체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150에서 한 200억 정도의 이제 펀딩을 자금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칩을 이제 프로덕션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칩의 다음 세대 칩 개발 등을 위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금 어떤 R&D 자금을 이제 투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이제 실리콘의 직접 개발이 회사가 창립이 되고 이제 3년 뒤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그 어떤 코어 아키텍처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에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이제 실리콘 개발이 진행돼서는 그냥 원샷에 실리콘이 이게 잘 출시됐을 만큼 저희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엔지니어링을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그 월보의 칩이 특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비전에 특히 이제 고성능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칩이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좀 소개됐던 테슬라의 가장 지금 이제 플래그십 그 자율주행 칩과 좀 비교를 갖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의 이제 내부 구조를 굳이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좀 비슷한 이제 MPU 파트만 보면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한 코어가 저희가 32테라 압스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MPU도 대략 한 30테라 정도, 34테라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두 개 코어의 성능이 비슷하고요. 테슬라 칩이 아마 SRAM이 한 30메가 정도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거의 한 절반 정도의 이제 SRAM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능이나 그 어떤 성능 측면에서 그리고 칩의 뭐 크기나 공정도 똑같은 14공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MPU 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SoC를 확장을 한다면 이제 그 테슬라가 더 원칩 SoC로 더 이제 자율주행에 적합하도록 이제 설계된 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GPU도 있고 CPU도 있고 테슬라 칩을 보면 뭐 ISP나 비디오나 이런 칩도 있죠. 근데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블록들은 굉장히 지금 커머더티 IP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은 IP 자체가 잘 블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P를 가져와서 이제 SOC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방금 설명을 깜빡했는데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이제 LPDDR로 이제 두 칩이 이제 동일한 걸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 MPU와 MPU 칩뿐만 아니라 MPU 칩에 올라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그 위에 옵티마이즈된 알고리즘까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이제 가장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블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커머디티
블락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AI 모델들을 NPU에서 얼마나 잘 돌리는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디퍼런시에이션, 이 칩의 어떤 디퍼런시에이팅 포인트가 앞으로 될 거라고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 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이쪽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오린이라는 SoC가 아마 올해 중에 아마 출시가 될 건데, 아마 뉴스를 보시면 이제 독일의 그런 OEM들과 벤처 같은 OEM들과 지금 실제 이제 프로덕션 솔루션에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요. 이 칩을 보시면 지금 이 칩은 한 200테라옵스 정도, 그러니까 인텔 기준으로 한 200테라옵스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내는 이제 칩을 이제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2000테라옵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관점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주행은 퀀타이제이션이 가장 이제 디팩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경량화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을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코드42도 마찬가지고, 실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최소 뭐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을 지금 현재 이 칩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어떻게든, 이 컴퓨테이션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지금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물론 퀀타이제이션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AB 정도의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최대한 이제 경량화를 하는 게 이렇게 컴퓨테이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퀀타이제이션하고 경량화를 하지만 컴퓨테이션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칩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 100테라옵스에서 몇백 테라옵스 정도의 수준의 칩들이 주류를 앞으로 한다면, 주류적인 솔루션이 된다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서버급 정도의 칩이 결국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러면 칩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좀 스탠다드 벤치마크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AI 칩들이 다 자기들이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안에 보면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칩들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스탠다드한 벤치마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칩의 고객사와 그리고 칩의 제공자들이 동의한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제 칩의 성능을 재는 것이 가장 좀 객관적인 칩의 어떤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이 칩이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범용성이 있느냐까지 같이 보여준다. 그 점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칩을 가지고 이제 MLPerf의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비디아 T4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싱글 배치나 로 배치 카운트에서 이제 레이턴시가 더 높게 나온 거죠. 특히 이런 점들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 레이턴시로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로 배치 카운트에서, 예를 들면 뭐 배치 1에서 배치 8, 뭐 카메라 8대 있다면 배치 8에서 뭐 16까지 로 배치해서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로 레이턴시로 성능을 보여주냐면 매우 중요할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우리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엔비디아 A100에다 비교하지 않냐, A40하고 비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선 T4를 비교한 우선 이유는 T4가 그나마 이제 T4가 이제 우리 칩보다 2배 정도 더 큰 칩입니다. 그리고 실제 맥이 이제 저희보다 2배 이상 큰, 그러니까 실리콘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칩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월보이와 제일 비교하기 적합한 상대, 그 칩의 어떤 객관적인 칩을 비교하기 위한 어떤 칩의 스펙 측면에서, 그래서 우선 엔비디아 T4랑 비교를 했고요.
A100는 사실 거의 한 1,500만 원대 하는 거의 500테라 이상이 저희보다 이제 실리콘을 월등하게 많이 쓰는 비싼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1대1로 비교하기가 조금 페어하지 않아서 우선 엔비디아 T4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실리콘 면적과 이런 걸 캘리브레이션 해서 실제 우리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실 엔비디아 T4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스타트업들은 이제 우리는 벤치마크에 절대 이제 결과 제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이빗과 골리아의 싸움이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과는 좀 반대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에서 좋은 결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가속기 설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엔비디아의 젠슨의 말을 갖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insanely hard라고 표현을 갖다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컴퓨팅을 엑셀러레이션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엑셀러레이션을 실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벤치마크에서 실제 엔드 투 엔드로 엑셀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한 레이어라도 이제 우리가 엑셀러레이션을 못 시키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예를 들면 보통 보면 막 수십 개, 수백 개 점점 이제 많은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레이어 중에 내가 한 개라도 미스하면 엑셀러레이션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나 뭐 좀 프로토타입 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을 내가 엑셀러레이션 한 다음에 우리는 잘 돼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정말 엔드 투 엔드로 모든 프리 프로세싱과 엑셀러레이션 구간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이걸 엑셀러레이션 하는 거는 좀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를 복잡성을 더하면 아까 우리가 자율주행만 해도 모델이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모델이 한 개만 하면 문제가 조금 그래도 훨씬 더 좀 쉬워집니다. 근데 모델이 계속 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이 엑셀러레이트 컴퓨팅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된다.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AI 칩과 AI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을 좀 국한해서 본다면 그래도 뭐 서버나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비하면 문제가 좀 좁혀져 있죠. 어쨌든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좁혀지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범용 솔루션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모델 스피시픽한 솔루션의 한 중간 정도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의 많은 기능들을 생각할 때는 이 자율주행 칩도 점점 더 이제 범용적인 그런 특성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벤치마크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피션트 넷 같은 모델들은 이제 벤치마크에 있는 모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최근에 소타 모델로 나온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벤치마크 모델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을 이제 저희 몰보의 칩에서 돌려보면 사실 아까 그 벤치마크 주주 모델보다 훨씬 월등히 이제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그 노타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델들이 실제 플랍이 낮다고 해서 실제 이제 칩에서 돌려보면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모델이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엑셀러레이터 칩이든 뭐 CPU든 GPU에 굉장히 이니피션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피션트 넷이나 이피션트 덱 같은 모델들은 지금 뭐 학계나 AI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이피션트한 모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돌려보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좋지 않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도는 게 이제 사실 GPU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GPU에서 이피션트넷을 돌렸을 때 맥 유틸리제이션이 거의 한 1, 2%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피션트 넷 같은 모델들이 사실 저희 칩에 돌려보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칩과 이 알고리즘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할 때는 그 알고리즘과 이 칩과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더 벌티컬하게 설계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저희 칩이 이피션트 넷을 굉장히 잘 돌리는 칩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월보이 칩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칩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내용들은 좀 대부분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칩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 이 실리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만들 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가장 위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봐야 되고 그 중간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효율화해서 잘 밑에 있는 하드웨어에 매핑하는 게 되겠고 그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컴퓨테이션을 갖다가 돌리는. 근데 우리 실리콘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컴파일러 엔지니어들한테 좋은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느냐가 그리고 조금 반대로 말하면 이 칩 설계 자체가 사실은 컴파일러 팀이 이 칩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주도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어떤 팀의 어떤 설계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막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컴파일러 팀 보고 여기다 잘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더 반대로 말한다면 그 위에 이제 알고리즘 레벨에서 더 위에서 딕테이트해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과 컴파일러가 더 주도를 해서 이 칩을 설계하도록 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저희 칩의 어떤 아키텍처가 얼마나 우리 컴파일러에게 좋은 프로그래밍 앱스트랙션을 잘 제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어,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좀 스킵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2세대 칩의 어떤 주요 피처들 그리고 우리 3세대 칩의 어떤 일부 내용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다시 이제 테슬라로 가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트레이닝 칩도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벌티컬하게 그 자동차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 트레이닝 시스템과 또 이제 그 칩을 이제 더 효율화해서 또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 인퍼런스 칩까지 완전 벌티컬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내려면 굉장히 우리가 이 벌티컬한 이 R&D의 스케일과 규모를 저희가 굉장히 협소하게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규모 있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내기가 거의 아마 힘들 거다. 그리고 아마 우리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뭐 코드 42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R&D 비용이 뭐 엔비디아나 이런 칩 회사들조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쓰는 R&D 비용이 지금 거의 조 단위가 연당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칩 회사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회사들과 여러 회사들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규모를 그냥 영세하게 잡는 게 아니라 1년에 저는 조 단위 이상의 R&D가 들어가줘야지 아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칩 회사들도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규모를 갖다가 많이 키워서 이런 대규모 SOC와 또 필요하면 이런 트레이닝 칩까지 다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그런 로드맵을 어그레시브하게 가지고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또 솔루션을 만드는 우리 회사들도 그런 이런 레벨에서 같이 솔루션을 개발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 앞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들 이게 저희 제품의 로드맵인데 저희 그
한 가지는 저희 월보이 칩은 이제 아까 저 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칩의 양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의 더 좀 리거러스한 테스팅을 거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칩의 샘플을 지금 칩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칩의 샘플을 먼저 테스팅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게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 비전이든 저희들한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샘플을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백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질문은 채팅창으로 와 있는데요. 네. 그 T4랑 비교하실 때 배치 사이즈를 같이 두고 하신 건지 뭐 이런 간단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T4랑 할 때는 예, 그 MLPerf 그 규정상 예, 싱글 배치로 똑같이 양쪽이 똑같이 싱글 배치로 하고요. 측정을 하고 다만 이제 스루풋을 측정할 때는 배치 사이즈는 자기 스스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글 배치에서는 똑같이 이제 배치 사이즈를 똑같이 했고 그 오프라인 측정을 할 때는 배치 사이즈를 회사마다 다 다르게 해서 이제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